안녕하세요. 좌포 김종성입니다. 새해도 벌써 1월달 하고도 중순이 접어드네요. 아주 추웠던 매서운 추위도 한풀 꺾이는가 봅니다. 어떻게 잘 계셨나요? 오늘은 상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이분은 현재 40대 중반 직장인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미혼인데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데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서울에서 지금 혼자 살고 계시고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여의도 성모병원을 다니나 봐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와서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이렇게 오는데, 이분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부모님도 이제 80으로 접어드는 그런 나이이신가 봐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오는 것 자체가 조금은 힘들고, 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면 좋겠지만 또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나 봐요. 그래서 집을 하나 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값이 천정부지에 오르고,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금도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라 그냥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 온 게, 자기가 집을 하나 사는데 첫 번째로는 잠원동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옆이잖아요. 잠원동에 하나 사고 싶다. 두 번째로는 건대 입구, 성수역 또는 건대 입구 그쪽을 하나 사면 좋겠다. 봐봐요. 건대 입구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2호선 지하철과 7호선 지하철이 겹치는 곳이고, 또 최근에는 건대 입구 성수동 쪽에 상당히 그 가격이 많이 뛴 동네 중에 하나죠. 그쪽을 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원동 하면 몇 년 전에 우리 아이언맨님이 그쪽에 낙찰을 받았죠. 아이언맨님은 투자의 길에서 만난 멘토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우리 한국경제에서 나온 책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 샀었지. 그때 경매로 낙찰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가격으로 어림도 없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전세금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된답니다. 6억을 가지고 잠원동에 살 수 있을까요? 잠원동이 아니라 신노년역 쪽에 뒷골목에 가면 조금 빌라들이 있습니다. 빌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빌라도 살 수 없는 돈입니다. 그만큼 세상 물정을 모르고 마음이 앞서 있죠. 집값이 이렇게 오른다고 하니까 이 차에 또 더군다나 전세값도 올려줘야 되고, 또 부모님들 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이 차에 집을 하나 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같은 의미에서 건대 입구역은 어때요? 건대 입구역도 서울의 아파트로 보면 신축이 많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 기라도 뭐 10년 이상 다 됐지만 외국인이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지었던 아파트들은 다 30년, 40년 되지만 그래도 거기는 조금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신축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인데, 여기도 24평이 12억에서 13억 그 정도 가야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세 번째로 선택한 것이 어디냐면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왕십리역, 그 다음에 그 옥수, 금호, 은봉 그쪽 라인을, 거기는요 성수대교만 건너면
압구정이에요. 압구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비싸요. 그 다음에 시내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바로 종로나 명동을 나갈 수 있는 바로 근접거리에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리고 강남 진입도 굉장히 쉽고, 그래서 이곳에서 집을 사고 싶다. 보니까 다 노른자에는 다 알고 있어요. 노른자에는. 근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역과 비슷하게 여기도 12억에서 13억을 주어야 24평을 사고요. 34평은 15억에서 18억을 주어야 가능한 곳입니다.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곳이 어디냐면 중계동에 중계역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또는 중계 그린 아파트를 가서 봐라. 거기에서 가장 큰 평형이 6억에서 7억 정도만 살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는 너무나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싫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돈은 적고 그 다음에 새 아파트는 가고 싶고 교통 좋은 곳은 가고 싶고 편의시설이 많은 곳은 가고 싶고 아마 이거는 우리들 다 공통된 이야기 아닐까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러면 왕십리 쪽, 옥수동, 금홍동, 은봉동 쪽 또는 잠원동은 안 되고 성수역 쪽에 그러면 대출을 받아라. 아직 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신은 더군다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될 거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돈 6억 대출 받아야 될 돈이 6억이 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 6억을 받아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계산하니까 그 이자 계산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자가 대가 2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러다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투자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젠작했었어야 되는데 젠작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서울이 아니라 서울과 조금 떨어져 있는 외곽 쪽에 생활시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쪽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신축인 그런 곳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니겠어요? 지금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토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설계도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청약을 금년에 이제 시작할 거예요. 금년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서울은 안 되니까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신축 아파트이고 교통이 정부에서 이제 교통망도 깔아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결국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형편이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건 팔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다주택자들은 출구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출구 전략. 그 다음에 집이 한 채인 사람, 1가구 1주택인 사람, 이 사람들은 비과세가 있잖아요. 비과세에 대한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는 비과세 받기도 힘들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비과세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과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출구 전략을 짜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받아서 하라고 한 것 그랬더니 그
또 하나, 그러면 중계동에 중계역에 있는 그린 아파트나 무지개 아파트로 가라고 했더니 낡아서 못 간다. 끝. 결국은 어떻게 돼요? 투자에 대한 내성을 키워야 돼서 그러면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투자가 어떤 건지를 알아. 지금 어차피 못 샀으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교육을 좀 받으면서 그렇게 좀 제가 이제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간띵이를 키워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이제 카페에 이번에 29일 날 1월 29일 날 온라인으로 법인 투자에 대한 특강을 하는 부목님이 계세요. 부목님이. 지금 부목님이 우리나라 나이로 38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친구가 32에 시작을 했어요. 32에. 오산에서 1억이 되지 않는 전세를 얻어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그 돈이 자기의 전 재산이었어요. 뭐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을 못 하겠지만 9,500만 원인가 이제 플러스 뭐 좀 더 있었겠죠. 예금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1억 조금 넘은 돈이 전 재산이었지만 지금 6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이 젊은 사람이 간땡이를 많이 키웠어요.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6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2억을 살려면 6억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억이란 돈은 자기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돈의 습성, 그리고 돈을 벌어가는 과정을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카페에 낙찰자님과 건물주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카페에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이제 조금 몇 달 더 지났습니다. 이분이 인천 주안에 1억 2천인가 1억 3천인가 전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안에 청라로 이사를 그 집을 팔고 청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그 집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주안에 있는 집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성공했죠. 그랬는데 이 집도 다시 전세를 줘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실거주를 또 한번 또 옮겼어요. 이제 30대 초반. 그런데 자산이 자기 친구들과 비교해서 가장 많은 자산을 물론 이제 원래 부자인 사람 말고 자기 친구들 중에 가장 많은 자산을 쌓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내성을 키워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교육을 받으라 했더니 그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집 하나 사는데 뭔 또 교육까지 받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교육은요. 아니 집은요. 몇 억짜리예요.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주위에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릴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옆에 한번 있어 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뭘로 우리가 자산을 불려나가겠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나 낙찰자, 이 젊은 사람들 자기 월급만으로 노동을 통해서 번 돈으로 지금의 부를 이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는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귀찮아서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복잡하고 머리 아프지 않으면 절대로 돈 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이 상당히 싸늘합니다. 날이 상당히 싸늘하니까 여러분들 그 건강 유의하시고 요즘에 기침만 해도 어디 갈 수 없어요. 기침만 해도.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